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은 이번 주 내내 날씨가 흐리고 비만 왔던 것 같아요. 원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듯이 지금은 날씨가 안 좋더라도 우리가 9월달이 된다면 맑은 가을 날씨를 기대할 수 있듯이 주식시장도 머지않아서 다시 안정화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번 기사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쯤에 그때쯤이 되면 방역 체계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성인은 80%, 그리고 고령층은 90%가 접종을 해야지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달성이 되려면 11월쯤, 최소한 11월쯤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살짝 식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약간의 시차를 두는 것뿐이지 이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소 기대감이 살짝 식을 수는 있어도 저는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은 과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젊은 층들이 많이 접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된다면 이 위드 코로나 정책과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있고 그 성장성이 해가 지날수록 더 가파라질 것이다, 다들 여기에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2차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된다면 이 폐배터리를 분리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시장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의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단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에는 폐배터리 시장이 4천억 규모에 불과했다면 조금은 먼 미래인 2040년에는 시장 자체가 87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하고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다시 폐기되는 배터리도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상승과 함께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발생 개수도 해가 지날수록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성장과 함께 그 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는 폐배터리 시장, 여기의 시장도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생각해 보시고요.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몇 개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서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이 종목도 최근에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아울러서 코스모화학, 마지막으로 영화테크,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인데 일단 최근에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함을 시켜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종목,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아시겠지만 매수하는 의견이 아니고 또 그렇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이 100%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함께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자, 얼마 전에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 청약이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일진다이아는 일진솔루스의 모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진솔루스는 청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일진다이아가 90억을 들여 설립한 기업이 이번에 상장 시점에 9주 매출이 잡히면서 무려 135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90억을 투자했는데 1350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엄청난 투자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지분 가치의 상승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일진다이아의 차트를 보시면 이때였죠. 4월 초. 이 당시에 일진 솔루스가 상장을 한다는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면서 한 차례 일진 다이아에 큰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달부터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승폭이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 종목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자회사가 상장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SK케미칼 그리고 SK지주사하고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자회사가 상장하는 시점으로 하여금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의 청약이 마감이 되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었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모자금이 몰렸습니다. 그 때문에 일진 솔루스를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일진홀딩스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지금 일진홀딩스의 주가를 보시면 일진 하이솔루스의 청약이 마감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상한가를 터치했었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일진홀딩스의 자회사인 일진다이아 이 종목은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자회사가 상장할 때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주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고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주가는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그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이제는 상장 전후로 해서는 굳이 이 종목을 살 필요가 없게 되고 상장하는 기업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되니까 이렇게 주가는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일진 다이아를 보면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진 솔루스가 상장을 해서 따상 내지는 따상상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일진 솔루스를 매수하지 못한 매수 주체들이 일진 다이아를 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일진 솔루스가 상장을 했을 때 지난번 맥스트처럼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상장 후에 지분도 59%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분가치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일진 다이아도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지주사하고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처럼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상승이 나왔다면 자회사 상장 시점으로 하여금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일진 솔루스를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일진홀딩스의 급등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 기업은 자회사 상장 시점 9월 1일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제가 미스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토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얹어보시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범위로 봤을 때도 수소 탱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쪽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할 때 어떤 종목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관심 정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관심 종목입니다. 지금 1번 폴더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코스닥 상위 종목 2번은 반도체, MLCC 그리고 3번은 2차전지, 5G 또 4번은 화장품, 엔터, 게임 5번은 수소차, 수소, 원자재, 조선 이런 식으로 제가 11번 폴더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폴더는 조금은 긴 관점의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뒤쪽에는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폴더블폰, 대성 관련주, 폐배터리, SM, 탄소 배출권, 코로나 치료제 이런 식으로 항상 리뉴얼 시키기도 하고 또 삭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폴더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있죠? 여기서 매일 코스피와 코스닥을 확인하면서 왜 이 종목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을까? 그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할 이슈가 있다면 이렇게 한데 관련주를 묶어놓고 한눈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기 수소 관련주들
어제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 상하 프론테크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먼저 두산퓨얼셀, 그리고 세종공업, 또 효성중공업, 일진다이아, 상하 프론테크, 코오롱인더 모두 최근 들어서 조금씩 상승 흐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여러 종목들을 확인해 보니까 특히 수소 관련 쪽, 이쪽 섹터가 좀 강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2차전지가 강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수소 쪽으로 이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하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진다이아, 그리고 수소탱크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일진솔루스의 상장 같이 연결지어서 본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일진솔루스가 상장했을 때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모습이 연결이 된다면 모회사인 일진다이아까지 어쩌면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패션에는 유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도 유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유행을 찾아본다면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큰 흐름 속에서 유행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은 짧은 관점, 몇 주 내지는 한두 달, 이 짧은 관점에서 유행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에 원전 테마,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CMO 기업들, 또 2차전지 소재 쪽, 아울러 지난 6월쯤에는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짧게도 유행이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쪽이 유행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시각을 넓힐 수가 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통해서 전날 기준으로 갑자기 상위 종목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한국선제 이런 것들 직접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유사한 종목을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 대 찾아서 묶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상승할 때는 유사한 종목들이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수소 관련주들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하고, 또 화장품 관련주도 보세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다 상승이 나왔죠. 반면에 엔턴주 같은 경우에도 모든 종목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묶어서 분류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제 생각이 언제나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 생각이 더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더해서 종목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